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2026년이 밝아오네요. 거리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내년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을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혹시 늘어나는 대출이자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월급,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부동산으로 집을 샀다더라 하는 소식에 마음 졸이며 사시지는 않았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돈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바꿔줄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돈 앞에서 작아지는지, 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이유를 파고듭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2026년은 올해와는 완전히 다른 평온하고도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올 한 해 고생한 나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따뜻한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의 심리학 그 깊은 숲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돈을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공식이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돈의 세계는 차가운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과 복잡한 심리가 얽힌 거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제 지식이 해박해도 자기 안의 욕망과 공포를 조절하지 못하면 돈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지극히 평범하고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인내할 줄 안다면 상상도 못할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천재가 파산하고 평범한 청소부가 수십억 원의 유산을 남기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상의 인간이 아니라 실수하고 흔들리는 진짜 인간의 마음을 통해 돈을 배워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 때문에 괴로웠던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돈을 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세대에 따라 돈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에 극심한 가난과 경기, 침체를 겪은 사람과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내며 주식 시장의 화랑을 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도학처럼 보이는 공격적인 투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투자 방식을 보며 미쳤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 살아온 경험과 그 안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그토록 저축에 집착하시는지, 혹은 왜 요즘 젊은이들이 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난은 이해의 부족에서 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논리를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경험에 비추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남들 눈에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안에서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성공의 이면에는 늘 행운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실패가 오로지 그 사람의 실력 부족이나 나태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운과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배경에는 그가 다녔던 학교에 당시 전 세계에 몇 대 없던 컴퓨터가 있었다는 엄청난 행운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가 실패했다면 혹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직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시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부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무조건 찬양하지도 말고 타인의 실패를 함부로 비웃지도 마십시오. 인생은 노력과 운이 빚어내는 정교한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자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의 기준점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억만장자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버리고 범죄에 손을 대는 이유는 그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옆에 있는 더 큰 부자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은 여러분을 위험한 도박과 파멸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내 기대치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은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눈 값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즉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종목 선정 능력이나 뛰어난 직관을 꼽지만 진짜 핵심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복리는 마법과 같습니다. 초반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끈기입니다. 조급함은 부의 최대적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는 사람은 결코 숲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십시오. 인내심은 투자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덕목이지만 그 보상은 무엇보다 달콤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인 태도로 도전해야 하지만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적당한 공포, 그리고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어제 번 돈이 내일도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자만하는 순간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자산 관리의 핵심은 화려한 공격이 아니라 단단한 수비입니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영원한 부를 만듭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도 단 한 번의 파산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생존 본능을 심어 넣으십시오. 그래야만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수많은 결정 중 아주 일부분에서 나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도 10번 중 대여섯 번은 판단이 틀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대한 부를 쌓는 이유는
아주 소수의 성공적인 선택이 나머지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적게 피해를 보고 성공했을 때 그 기회를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의 극단적인 부분들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중 단 몇 번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꾸준히 시도하는 자만이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보상이자 배당금은 바로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비싼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드는 것보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저축은 단순히 소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 미래의 나를 위한 자유를 사는 행위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를 물건이 아닌 시간의 자유로 환산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돈의 진짜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 우리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남들이 나를 우러러봐주고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길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슬픈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페라리를 보고 감탄할 뿐, 그 차를 운전하는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를 탄 당신이 아니라 그 차를 탄 자기 자신의 멋진 모습을 상상할 뿐입니다. 진정한 존경과 애정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성품과 겸손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과시를 위해 돈을 쓰는 대신 내실을 다지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데 투자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의 정의. 진정한 부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아직 쓰지 않은 돈, 즉 미래의 선택권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명품과 사치품은 사실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시하는 대신 자산을 축적하고 그 자산이 주는 안정감을 즐깁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로 보이기 위해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화려한 빈 껍데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린 진짜 부자가 되겠습니까? 소비를 절제하는 절제력이야말로 부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축을 하라고. 저축은 단순히 지출을 줄여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축은 미래의 나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선물하는 숭고한 약속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저축해야 합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기 위해서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보험입니다.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확실한 부의 지름길입니다.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도
철저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계산기 같은 전략보다는 내가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계획이라도 하락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조금 수익률이 낮더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지점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전례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인류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은 항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경제 위기 혹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언제든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통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항상 예외적인 상황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결코 과거를 똑같이 담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안전마진. 인생과 투자의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실수와 오차를 허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즉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상 하중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짓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산 관리도 예상보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쏟아붓는 몰빵 투자는 행운이 따를 때는 달콤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파멸로 이어집니다. 내가 틀렸을 때도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정도의 여유, 자금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행운에 기대어 도박을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단단한 구조를 만드십시오.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집니다. 과거의 나 대 미래의 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20대의 혈기, 왕성했던 목표와 40대의 안정적인 가치관, 그리고 60대의 평온한 소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고 경직된 계획은 변화하는 미래의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삶의 여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옥죄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긴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 세상의 모든 성공과 가치 있는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바로 변동성과 공포 불확실성, 그리고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이것을 벌금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쁘게 값을 지불하듯이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견뎌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심리적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십시오.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그들은 모두 각자 다른 목적과 시간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 5분 만에 수익을 내고 나가려는 단기 매매자이고
누군가는 30년 뒤에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사람들의 화려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타인의 속도와 방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옆집 사람이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장기적인 계획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만의 속도와 규칙으로 여러분의 경기를 완주하면 됩니다. 비관주의의 유혹. 비관주의는 항상 더 똑똑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곧 경제가 망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하는 경고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반면 세상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주의는 지루하고 순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부는 언제나 끝까지 살아남은 낙관주의자들의 편이었습니다. 비관주의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오지만 장기적인 성장은 인류의 진보와 혁신을 믿는 낙관주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인 폭락과 위기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세상은 느리지만 꾸준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명쾌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짜 예언자들에게 매료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내 입맛에 맞게 단순화하려는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자신의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구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나도 언제든 속을 수 있다는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논리에 갇히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운의 역할을 인정하고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해지십시오. 자존심을 낮추고 저축을 늘려 내 인생의 선택권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을 길게 보고 인내심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실패를 수용하고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하여 생존을 도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기고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데 소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투자 이야기. 모건 하우절은 자신도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화려한 비법을 찾기보다 인덱스 펀드에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대출 없이 소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수학적 이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남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밤잠을 방해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지점이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투자처이자 인생의 전략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돈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님의 뒷모습,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부자들을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 부를 얻기 위해 거쳐온 시간과 그들에게 따랐던 행운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라이프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분한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그에 맞는 경제적 토대를 닦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만의 부의 지도와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지도가 아닌 나의 지도로 길을 찾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내 영혼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채워나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20가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2026년에는 더욱 풍요롭고 평온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가득 채워진 진짜 부자가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힘이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